오늘도 힘내서 일해봅시다. 황금 사과는 내가 맡을게. 어? 하하하하하. 저거 불법일 텐데. 뭐 알아서 검사하겠지. 하나, 둘. 몇 개 비는데? 비긴 뭐가? 들어온 대로 포장해서 잘 넘겼구만. 그렇게 의심되면 좀 이따 검사팀장 오니까 확인을 하던가. 그래, 그러지 뭐.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검사팀장 초록칫솔이라고 합니다. 하하, 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네, 괜찮네요.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겠지. 괜찮아, 괜찮아. 어제 새로운 검사 직원 어금니 팀장이랑 친하대. 정말요? 아, 그렇다니까. 그래서 어제 검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 전 칫솔 팀장은 안 그러더니 참. 저것도 어금니들끼리 나눠 먹고 있네. 뭐 잘하는 짓이라고. 아무래도 입막음 하려는 거겠죠? 그런 거지. 하지만 단순히 입막음으론 끝나지 않을걸. 벌써 저기까지 썩었네. 이거 받으세요. 제 작은 성이에요. 송건희 씨랑 엄청 오랫동안 일했는데 선물 하나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사양하지 마요. 요새 검사도 느슨해졌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조용히 받는 거죠. 다른 분들도 이미 다 받았어요. 아, 냄새. 어금니 팀장, 지금 자네 때문에 공장에 악취가 가득해.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악취의 원인이 자네 때문이란 건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너무 많이 썩어서 악취까지 날 지경에 이르렀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빼돌렸어야지. 그래 맞아.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안 썩을 수가 있나? 좀 썩을 필요도 있는 거지.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썩어도 정도껏 썩어야. 웃기고 있네. 그러는 너도 내가 빼돌리는 거 잘 몰랐잖아. 대충 일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치아들?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 썩은 치아가 있어? 어디서 고상한 척이야? 아야야야. 너무 칫솔질을 대충 했나봐. 안에 치아가 다 썩어서 너무 아파. 오늘따라 물건이 안 들어오네. 그러게요. 뭐지? 큰일 났다. 어떡해. 우리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제발 넘어가 주세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으악! 안 돼!
다행히 정곤이부터는 안 썩었네요. 그래. 그래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지금은 이런 작은 것이지만 나중엔 결국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썩어버릴지도 몰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조금이라도 안 썩은 치아가 있냐고? 안 썩은 치아가 왜 없어? 자기 주변에 썩은 치아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여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렇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치아와 같다.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주변도 같이 썩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땐 사회는 이미 부패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부패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개인 또한 부패를 멀리하고 청량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콜 120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민섭입니다. 저는 6살짜리 개구쟁이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잘생겼죠? 네. 네, 이 녀석이 요즘 팽이 대결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각자의 팽이를 돌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오래 돌아가는 팽이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게임을 아주 잘해요. 제가 퇴근해서 같이 하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잘 돌아가는 팽이를 손으로 한번 툭툭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반칙 반칙 하면서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는 반칙 왕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시죠? 아내의 등짝 스매시. 네. 그런데 아이는 이게 반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규칙도 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는 이게 반칙이라는 걸 알고 엄마에게 달려가 알리는 것으로 반칙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대학교를 5학년까지 나왔습니다. 남들은 다 4학년까지만 다니죠. 네, 4학년 마지막 1학기에 F학점이 나와서 한 학기를 다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야, 학점 관리 좀 잘하지가 아니었어요. 양주라도 사가지고 교수님 한번 찾아가 봐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F학점을 맞았던 동기들 중에 양주나 상품권을 들고 교수님을 찾아간 몇몇은 F학점을 면한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죠. 찾아가 볼까? 한 학기 등록금에 비하면 뭐 양주 한 병이면 싸게 먹히는 건데. 결국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좀 총각이었고 그리고 자존심도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을 위해서 그 정도의 반칙을 했던 친구들이 요즘 동창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번에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 이사장 아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다음으로 밀렸어. 야, 어디 아는 사람 좀 없냐? 야, 김 과장 그렇게 나한테 술 얻어먹더니 이럴 때는 또 모른 척하네. 반칙의 고수가 반칙 왕에게 밀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처럼 반칙이야라고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와 달리 저는 살다 보니 반칙에 지는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반칙에 동조하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칙도 능력이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는 또 동조하고 침묵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인사, 채용 청탁 등 누가 봐도 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과 제 친구처럼 그 반칙에 희생되는 사람이 본인이면 어떨까요? 작은 구멍에 큰 둑이 묻어지듯이 작은 반칙이라도 침묵하고 무시하다 보면 더 큰 반칙을 허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칙에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희생될 수도 있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 신고 기관을 운영을 했고 저희 콜센터에서 그 상담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의 중에는 한 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아들이 취업 시험을 봤는데 다른 경쟁자 중 누군가가 취업 청탁을 한 것 같다라는 문의였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 결론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그 덕분에 면접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인이 면접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뭐 잘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떨어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쪽에서도 미리 손을 좀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점은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계속 뭔가 억울해 하셨습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지 못해서? 아니면 순간 방심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칙에 노출되면 분노하고 그 순간 원칙을 되새기며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의 원칙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바로 정의가 되어버리고 그 이익이라는 정의 앞에 우리는 예외를 찾죠. 내가 가진 인맥이, 돈이, 권력이 그 예외의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벽에 막혔을 때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도 같습니다. 제가 청탁금지법 상담도 하고 있고요. 청년 교육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강의를 가면 제일 먼저 기관장님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죠. 솔직히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분이랑 제가 친분이 깊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한쪽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요. 뭐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역시도 미래에 있을지 모를 예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칙과 예외 더욱 엄격해야 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콜센터에서는 법의 원칙보다 예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의 그런 예외를 없애고자 만든 그런 법인데 말이죠. 제가 처음 1년 동안은 청탁금지법 24개 법조항을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조 3항 하나밖에 못 외웁니다. 외울까요? 그것만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들이 적힌 조항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까지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다른 이의 청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그건 싫으시잖아요. 이런 모순된 행동이 있는 한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갈 길은 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칙도 무겁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갈 길은 밝지 않을까요? 네, 어려워 보여도 해보면 길은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솔직히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콜센터 경력이 10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욕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전화가 와서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법 시행을 막아야 된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연락이 와서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겠다.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 난리냐. 덕분에 저희 팀 별명이 청탁 그지팀이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망했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을 몰라서 제가 좀 계속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일반 국민의 90%, 공무원의 96%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인맥을 통한 청탁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팀도 청탁 그지팀에서 청탁 금지팀으로 금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모호하거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네. 요즘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아, 이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스승의 날에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는 꽃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학생 회장인데 뭐 학생 대표가 주는 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1.5톤 트럭에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꽃을 드리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학교에 축하할 일이 있어서 현수막을 걸 건데 학교 울타리 전체를 삥 두른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문의들이 예외를 찾고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찾습니다. 이런 문의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드리려고 하나요? 저는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전화 주신 분에게 유사한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안내하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끊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순수하지 못한 반칙을 들켜서 부끄러우신 거겠죠. 누가 봐도 순수하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반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에는 이런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말 그대로 내 이익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라면 그건 반칙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음료수 한 상자가 추후엔 돈이 담겨서 돌아오고 그 상자가 나중엔 사과상자로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상자의 피해자는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상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TV에 너무 자주 나와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칙과 예외에 침묵한 결과는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바시 이국종 교수님 편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핸드폰을 꺼내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청탁금지법 때문에 의사한테 청탁하는 거 금지됐잖아요. 그런데 왜 수백 통이 깔려 있는 거죠, 제 핸드폰에? 대한민국에서는 푸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삼촌이 대학병원 원장이어서 빠르게 번호표도 뽑지 않고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동생이 허가 담당자여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직도 반칙인 걸 뻔히 알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냉정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자정작용이 선행될 때 반칙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죠. 우리는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반칙에 대해서 함께 소리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며 그 분위기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왜요? 왜 드리려고 하나요? 왜 주시려고 하나요?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침묵을 깰 수도 있고 침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소름 끼치는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침묵보다는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소리내주세요. 반칙과 예외에 맞서야 원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맥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성의 집안 배경이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여기 앉아. 결혼 정년기의 요즘 여자와 결혼 정년기의 요즘 남자가 만났을 때 과연 상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만 있을까? 두 여성은 실험의 취지를 알고 있고 남성은 순수하게 소개를 받는 자리로만 알고 있다. 화장실 안 네.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오직 첫인상만으로 실험남이 느낀 여성의 호감도를 확인하는데요. 어때? 되게 약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잘 모르겠다. 알리는 거 좀. 이어 실험남에게 제공되는 상대 여성의 집안 배경. 쟤네 아빠 판사야. 여성의 첫인상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던 실험남의 태도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영화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뭔가 차분하신 것 같아요. 친구인데 말 왜일까요?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저도 모르게 약간의 호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이 모습이 대한민국 청춘들의 현실. 무엇이 상대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을까? 대한민국 부패 인식지수 52위. 뿌리 깊은 부정 부패에 대해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은 뜨거워졌다. 급기야 2015년 3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이 청구됐다. 2016년 7월 개정과 반대 여론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통념한 사회로 바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집이 법이 통과된 계기라고. 투명도가 제고되면 성장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수도 많아지게 되고 일자리 질도 좋아지는 것이죠.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가 위축된다며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 네, 회식 문화가 줄어서 그런지 그 손님들이 확실히 줄었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지금 덜 깨끗해진 건 맞아. 깨끗한 건 맞는데 너무 규모를 조여놓으니까 조금 만들어놓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과연 대한민국은 변화할 수 있을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청렴 대한민국. 우리에게 청탁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아이들과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나와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우리 그림 그려볼 거야. 수업 과정을 촬영하는 줄 아는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실험 도우미 뽀미 언니가 투입됐다. 첫 번째 실험은 10명의 아이들과 유대감을 만들지 않고 진행한다. 이제 마음껏 그리면 돼.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시작한 후 뽀미 언니는 그림 그리는 아이들에게 일체 개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상대와 전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 (20분) 경과 후
뽀미 언니는 세팅돼 있는 카메라를 넘어뜨려 망가뜨린다. 얘들아, 내가 떨어뜨렸다고 하면 안 돼. 부탁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과연 아이들은 거짓말 부탁을 들어줄까? 선생님, 이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우리랑 가면 가면 선생님 망가질 뻔했어요. 이게 그 아줌마들 말하지 마요, 선생님. 유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거짓 부탁을 받았을 때 1초 만에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거절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답했다. 우리 이제 이거 만들어 볼까? 맞아요. 우리 두 번째 실험은 같은 또래의 10명의 아이들과 뽀미 언니가 친밀도를 높인 후 마찬가지로 거짓 부탁을 받는 상황이다. 이거 뭐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밀착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뽀미 언니. (20분) 경과 후 뽀미 언니는 세팅되어 있는 카메라를 넘어뜨려 망가뜨린다. 얘들아, 이거 언니가 고장냈다고 말하면 안 돼? 부탁해, 알았지? 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뽀미 언니. 과연 아이들은 거짓말 부탁을 들어줄까? 우리 됐어요. 우리 다 맞췄어. 1차 실험과는 다르게 제작진의 등장에 조용해진 아이들. 카메라 고장에 대한 언급이 없자 질문을 유도해본다. 카메라가 안 되는데 누가 고장 냈어? 카메라 고장에 대한 원인을 말해야 하는 상황. 과연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그냥 툭 떨어졌어요. 아까 전에 떨어졌는데 그냥 선생님이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었어? 네. 그때 아닌데? 맞아. 한 아이가 뒤늦게 진실을 말하려 하자 말을 못하게 막았다. 10명 중 단 한 명만이 뽀미 언니의 부탁을 거절한 셈.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을 못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물며 성인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같은 팀이라든지 이러한 친밀감이 거절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심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부탁이 오고 청탁이 오고 특히나 비윤리적인 그러한 그 부탁인 경우에도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발견되는 거절의 어려움.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사제지간, 직장 동료 등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진다. 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관행 아닌가? 이게 좀 혼자만 역행하는 건 무능력하다 뭐 이래서 찍힐 가능성도 있고 또 비난받을까 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아는 사이고 사정을 아니까 맘 약해서. 남들이 안 해주게 되면 내가 민망하고 내 자신도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뭐 거절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인간관계 때문에 뭐 곤란한 경우가 되죠. 정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거절 못하는 사회. 결국 또 다른 음지 문화를 양산해냈다. 고가의 핸드백을 변호사에게 받았음에도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벤츠 여검사 사건을 비롯해 대규모 방산 비리, 그리고 2016년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수많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선 2016년에 대한민국은 53점으로 52위를 차지해 2015년 43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9%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공무원들은 18.1%만이 부패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민의 부패 인식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패 인식 지수는 국제사회 간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이후 매년 하락하기 시작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2016년엔 29위까지 하락했다. 민간 부분의 부패 인식 지수는 더 낮아 기업 효율성은 48위, 경영 관행 평가는 6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Scores countries from 0 to 100. Average of the CPI is 50. And if a country ranks below 40, that indicates a very grave, serious, it indicates a very serious issue of corruption. But 53 is not a very good score either. It is definitely not a place where you can be complacent. So then we have to come to the question, what else South Korea has to be done?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유독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연고주의적인 부패 문화가 상당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연고주의에 의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많이 지배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뚫고 나가기가 좀 어려웠죠. 연고주의가 사실 우리 부패 문화의 가장 큰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고주의로 인한 피해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대기업 입사 시험에 지원한 취업준비생 김철민 씨. 사회생활 진출에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순간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긴장이 됐다. 중국 정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박민국 씨. 중국 정세요? 누가 봐도 실력이 떨어졌던 입사 지원자. 굉장히 불안정한 정세인데요. 김철민 씨. 자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김철민 씨는 지원자 중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면접에 잘 대처했다. 합격자 발표 날. 하지만 합격은 뜻밖의 지원자에게 돌아갔다. 박민국 씨, 합격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해들은 뜻밖의 이야기는 김철민 씨를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여기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은가 싶기도 하고 meg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진짜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술자리가 보통 축구나 야구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SNS 하고 연락 자주 하고 만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뇌물과 집안, 정치적 연구 등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노력이 집안 배경보다 영향력이 낮다는 결과는 안타까움을 더한다. Companies had to change the way they entertained the 접대, change the way they interacted with press and the media. So and even academics, and make it very, very difficult for foreign companies to compete in Korea. 인맥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접대 문화를 만들어냈다. 법인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는 매년 5%씩 증가하다가 급기야 2016년엔 10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기업 활동에 접대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과거에 이제 크진 않지만 작게 했었는데 접대 이후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돌이켜 본다면 제가 접대를 안 했더라면 제가 원하던 그것을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접대를 통해 관계를 쌓고 그 관계가 곧 개인의 경쟁력이 되어버린 사회. 개인의 능력보다 인맥이 우선시되다 보니 접대와 청탁이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돈 없고 인맥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을 열망하기 시작했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9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와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법이 시행된 후 처음에는 낯설었던 빈손 방문을 당연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공직자들의 자진 신고율도 높아져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인식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접대 문화 개선, 더치페이의 일상화, 각종 부조리한 갑을관계 개선 등 법 시행 후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반발도 컸다. 과연 시민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취지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은퇴해가지고 그런 거 부탁한 적도 없고. 5만 원 이상으로 선물이나 밥을 사주면 안 된다 이런. 법적 제재만으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애정법이라고까지 얘기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미리 선을 그어놓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에게 애정법이라고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와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불공정한 행동을 못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했을 때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직업군만 불편과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해외에선 이미 우리의 부정청탁금지법과 유사한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패 방지법을 만든 나라 영국. 영국은 2011년 공무원은 물론 기업과 개인까지도 뇌물 등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일제히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특혜 제공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 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대가로 금품과 불법 살해 수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외 국가들의 일회당 선물 가액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20달러, 일본은 5,000엔, 영국은 30파운드, 독일은 25유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부패 방지법을 시행한 싱가포르.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싱가포르는 국가 부패 지수 7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가난하지만 부패까지 만연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 리콴유의 등장으로 싱가포르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강력한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 행위 조사국을 총리 직속 기관으로 옮겨 싱가포르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했다.
when the British granted self-government to Singapore in 1959, corruption was very rampant in Singapore. And we have no natural resources, and so if we want people to come to do business, if we want people to invest in Singapore, if we want to make Singapore into a business hub, we then have to fight against corruption because otherwise the businesses will not come here. 싱가포르의 부패 행위 조사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모든 재산과 서류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주요 감시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과 재벌 등 소위 가진자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에 처한다. 부패한 공직자는 징역형과 별도로 재산까지 몰수된다. For me myself, I think I have 100% faith when you talk about anti-corruption and anti-graft in Singapore. Singapore is a very law and just society, like from a citizen's perspective. I'm very proud to be in Singapore because our government is very free from corruption. So people trust our government a lot, I would say. We have many rules that we expect our civil servants to abide. We have an annual declaration every year. All civil servants have to declare their financial standing, declare that they're not in any circumstances of financial embarrassment. They're not in debt beyond a certain amount. We recently put in place further checks on visits to the casinos, the integrated resorts here in Singapore as well.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와 실천으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고 있다. Initially when I came, I did find it inconvenient. I mean, if I compare with India, at one time India there was a lot of bribe or under the table. If you want to get your things done, then you normally would do it the other way, the backdoor entry. But here in Singapore, after living so many years, I've seen if you approach the right way, that's the fastest way. The wrong way, you can never reach your destination. 싱가포르가 50여 년 만에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앞서 유대감 형성이 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부당한 부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을 해야 하는 거라고 사전에 다짐을 받았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얘들아, 우리 근데 밥집 만들기 전에 거짓말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응.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따라하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잘했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잘했어. 2차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추가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다짐을 받고 아이들에게 손도장을 찍어주는 뽀미 언니. 과연 이러한 다짐이 기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분 경과 후 카메라를 고장내는 뽀미 언니. 얘들아, 이거 언니가 그랬다고 말하지 말아줘. 부탁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이들은 거짓말 부탁을 들어줄까? 우선 카메라 고장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아이들. 결국 제작진이 카메라로 화재 전환을 유도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유대감이 형성된 뽀미 언니를 위해 거짓말 부탁을 들어줬던 아이들. 제작진의 질문과 동시에 뽀미 언니의 거짓말 부탁을 일제히 거절하며 진실을 이야기한다. 뭐라고요? 선생님이 교육감을 넣어야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감이 형성되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엔
거짓 부탁을 완강히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사회에 뭔가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청탁금지법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해라. 매뉴얼대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한민국은 달라지고 있다.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며 급격하게 줄었던 거래처 사람과의 식사 자리나 더치페이 문화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가장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아무리 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뿌리치기 곤란한 청탁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업무상 특히나 자주 마주쳐야 하는 분들이 청탁을 거절하는 게 참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관계가 금세 성막해진다거나 심각할 때는 오랜 인연들까지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요새는 청탁금지법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거절하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역시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명절 때마다 연말마다 그 사람 생일 있으면 생일 찾아서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걸 바라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만 할 수가 있고, 술자 속에서 뺏기던 시간을 지금은 일에다 더 소모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죠. We have seen a positive trend in the last 2 years, particularly through the anti-graft law, and which actually has also contributed to a change of culture in Korea when it's come to gift giving and business entertainment and so on. And this is definitely a good thing, particularly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nd you can see the results of that in another 2 to 3 years' time, and for the future generation as well. 조직 내의 부패를 신고하고도 어려움을 겪었던 공익신고자들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확실한 메시지가 이제 전달된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도 어떤 연구를 갖고 무슨 공직자한테 부탁하면 안 되는구나, 또 선생님한테 작은 어떤 선물이라도 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지역의 한 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과 사제지간 행복밥상 등의 행사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와 교사, 제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감사의 의미는 더욱 높이 새겨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생님께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현지랑 선생님을 위한 음악회, 이번에 스승의 날 행사도 같이 협력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선생님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교사인 제가 뭔가 수월해진 느낌입니다. 아이들하고도 추억 하나가 더 생긴 것 같고, 법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한결 쉽고 부모님도 뭔가 이제 쉽게 납득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반응이 아니다. 국민 전반이 호의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들은 9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존엔 없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높은 호응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부담을 느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국민 87.3%와 공무원 93.4%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조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과 지지 아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다양한 변화들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던 부정한 청탁이나 접대 간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있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이제 막 시작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그 변화들이 싹을 틔울 때 대한민국은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부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